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도전을 이끌 대한민국 신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유력 후보로 미국 출신의 제시 마시 감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연봉 협상 문제가 변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시 감독이 유일한 후보는 아니기 때문인데 포르투갈의 전술 천재로 불리는 바스코 세아브라 감독이 새로운 유력 후보로 등장하고 있는 배경, 그리고 유럽 현지의 독점 보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대한축구협회가 미팅하고 실제로 최종 리스트에 올린 다른 후보군들의 상황도 저희가 직접 체크한 최신 정보, 독점 정보를 통해서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성 위원장과 현재 전력강화위원회가 꼽은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 리스트에는 제시 마시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과 게리 몽크 현재 잉글랜드 3부 리그 케임브리지 감독, 그리고 현재 포르투갈 1부 리그의 바스코 세아브라 감독, 그리고 전 튀르키예 대표팀 감독 세뇰 기네슈 감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력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황희찬 선수와 함께했던 전 벤피카 감독 브루노 라즈 감독, 그리고 현재 마요르카를 이끌고 있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전 일본 대표팀, 전 멕시코 대표팀, 그리고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서 화제가 됐던 이 아기레 감독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 감독들 중에서 우선 세뇰 기네슈 감독은 화상 미팅까지는 진행을 했지만 직접 정혜성 위원장이 유럽에 가서 만나지는 않았다. 즉 화상 미팅 단계에서 최종 후보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기네슈 감독은 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구성한 리스트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은 의사를 표명했고 KBS와 인터뷰까지 했기 때문에 직접 얘기는 좀 나눠봐야 되겠다 싶어서 화상 미팅은 했으나 다른 후보군에 비해 큰 우선순위를 가져갈 그런 요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남은 감독들 중에 이제 가장 커리어가 좋은 감독이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인데,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언론에서 최근 보도를 하면서 떠올랐어요. 그 이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차비 에르난데스 바르셀로나 감독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을 끝으로 마요르카와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팀들의 제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과정 속에 스페인 축구계와 일하고 있는 한국계의 에이전트가 아기레 감독을 한국 대표팀 쪽에 추천하면서 이력서 정도만 넘어갔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밀도 높은 논의라든지 협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아기레 감독이 많은 대단한 커리어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 대표팀이 경쟁을 통해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아기레 감독이 현재 마요르카에서 추구했던 전술적인 부분들도 지금 한국 축구가 원하는 방향성과는 조금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아기레 감독이 현재 최종 후보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 같은 경우도 바르셀로나의 현재 내한 경기를 추진하고 있는 에이전시 쪽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좀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국에 협회 주도하에 구성된 리스트나 협회 주도하에 미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확보한 또 정보에 따르면 정혜성 위원장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동행했던 이 에이전시 집이 또 포르투갈에 있고, 또 에이전시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감독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포르투갈과 영국 쪽에 이제 거주하거나 또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감독들이 상당수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 속에 브루노 라즈 감독도 언급이 됐는데, 포르투갈의 유력 매체인 마이스 푸치볼의 또 브루노 안드라데 기자, 이적 시장에서 아주 높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 이 브루노 안드라데 기자의 정보에 따르면 브루노 라즈 감독은 이미 올랭피크 리옹과 다음 시즌 부임하는 것에 대한 구두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에 올 가능성은 없다. 여기에 연봉 조건이나 또 앞으로 이제 본인이 이끌고 싶어하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라즈 감독이 한국 대표팀보다는 리옹 감독을 현재 선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감독은 최종 후보 4명 안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최종 후보 4명 중에 확실하게 있는 인물은 바로 과거 스완지 시티에서 기성용 선수와 인연이 있었던 게리 몽크 감독인데요. 잉글랜드 국적의 감독으로 현재 1979년생 45세의 젊은 감독인데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다만 잉글랜드 리그 1 3부 리그인 케임브리지 유나이티드에서 일하고 있고, 이 리그 1에서도 올 시즌 성적이 11경기 2승 3무 5패로 그리 좋지 않아요. 이 감독의 경력을 보시면 스완지 시티에서 선수로 뛰다가 이제 은퇴하고 2014년에 1군 감독을 바로 맡아서 일찍 감독 경력을 시작한 그 시점에는 굉장히 좋은 뭔가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후에 리즈 유나이티드, 미들즈브러, 버밍엄, 셰필드 웬즈데이 등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급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점점 커리어가
커리어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리그 1 무대까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리 몽크 감독은 다른 감독들과 비교했을 때 커리어가 좀 아쉽다, 또 검증되지 않았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바스코 세아브라 감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의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노티시아스 TSF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에스토릴의 바스코 세아브라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로 대한축구협회 명단에 올라 있다. 한국 언론도 언급했지만 우리도 직접 확인했다라고 했고요. 세아브라 감독이 리즈를 떠나 현재 자유의 몸이 된 미국 출신 제시 마시 감독과 그리고 케임브리지 유나이티드의 게리 몽크 감독과 함께 후보에 올라 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잖아요. 결국엔 이제 협회가 좀 4명의 최종 후보를 두고 있다고 들었을 때 확실한 3명은 제시 마시, 세아브라, 몽크,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귀네슈 감독인지 라즈 감독인지 이 부분이 조금은 불분명해요. KBS에서 라즈 감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라즈 감독도 리옹보다는 좀 월드컵 도전을 원하는 걸까?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전력강화위원회 차원에서는 연봉을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전에 김판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가 더 많은 권한과 행정 집행 능력까지 있고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논의를 하면서 밀도 있는 협상이 진행됐었는데 지금은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축구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들만 논의가 됐고 이제 최종 후보를 내부적으로 추리고 다시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연봉 조율을 해야 되고 이제 연봉 조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봉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릴 라즈 감독이나 아기레 감독 그리고 마시 감독까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게리 몽크 감독이나 귀네슈 감독의 경우에는 귀네슈 감독은 본인이 일단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몽크 감독은 본인의 커리어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협의가 되겠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좀 부족한 그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시 감독 그리고 이 세아브라 감독이 가장 유력한 2명의 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시 마시 감독은 사실 모든 면을 통틀었을 때 가장 좋은 후보인데 말씀드린 연봉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보니까 협회 내부에서나 또 이제 협회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마시 감독이 안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유력한 후보가 세아브라 감독인데 세아브라 감독 역시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고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이 세아브라 감독은 1983년생으로 이제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0세입니다. 젊은 감독이죠. 아주 이른 나이에 30대의 나이에 이제 프로 감독 경력을 시작했던 인물인데요. 포르투갈의 하부 리그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유스팀 감독으로 파수스 페헤이라를 지도하면서 파수스 페헤이라의 19세 이하 팀과 또 1군팀 수석 코치 그리고 1군팀 감독을 맡으면서 여기서 이제 본인이 도약을 시작했고 파말리상 그리고 마프라, 보아비스타, 모이렌세, 마리치모 등을 거치면서 2023년에 이제 에스토릴의 1군 감독을 맡아서 올 시즌에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감독이에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또 공격적이고 소유적이고 또 여기에 역습적인 면까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감독인데요. 지금 포르투갈의 가장 뛰어난 3명의 젊은 감독, 젊은 전술 천재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세아브라 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현재 에스토릴의 리그 성적은 11위인데 에스토릴 자체가 작은 지역에 굉장히 소규모의 팀이기 때문에 일부 리그에 잔류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즌 막판으로 가고 있잖아요. 종료까지 3경기가 남은 가운데 31라운드까지 9승 6무 16패 승점 33점이니까 강등권에 있는 포르티모넨스가 승점 28점이니까 어느 정도 차이를 벌려놨단 말이죠. 그 외에 히우 아브나, 질 비센테, 보아비스타 이런 팀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에스토릴보다 더 좋았던 팀인데 이런 팀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 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본인의 능력을 입증한 부분이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올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강호인 포르투를 2차례 모두 꺾었습니다. 전반기 대결 당시에 1-0으로 원정 가서 이겼고요. 후반기 최근 대결 지난 이제 3월 말에 있었던 경기도 1-0으로 또 이겼습니다. 포르투가 그로 인해 우승 경쟁에서 낙마를 하게 됐고 올 시즌 포르투갈 리그컵 타사 델라 리가 이 알리안츠컵에서도 조별리그에서 포르투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올 시즌에 비록 이제 타사드 포르투갈 FA컵의 16강전에서는 포르투의 0-4 참패를 당하게 됐지만 포르투와의 올 시즌 4번의 대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무엇보다 80년 만에 에스토릴이 포르투갈 국내 대회에 결승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대회가 바로 알리안츠컵 리그컵인데 포르투를 탈락시키고 4강에 올라가서 벤피카를 승부차기 끝에 또 이겼어요. 그리고 결승에 올라가서 브라가와 만나서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요 성과를 통해서 토너먼트에서도 결과를 어느 정도 냈다. 그리고 리그 내에서도 강팀을 잘 잡아냈다. 그리고 약팀인데 매력적인 축구, 도전적인 축구를 했다. 이런 면들로 인해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스포르팅 리스본의 후벤 아모린과 더불어 포르투갈에 떠오르고 있는 감독, 제2의 무리뉴로 불릴 수 있는 감독인데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역시 이 바스코 세아브라 감독과의 특별 인터뷰를 최근에 보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선수를 육성하는
수비하는 데도 뛰어나다. 디오고 조타, 현재 리버풀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를 이 바스코 세아브라가 어린 시절부터 키웠다라는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세아브라 같은 경우에는 33살의 나이에 파소스 데 페헤이라에서 1군 감독을 맡았죠. 그런데 그 파소스 데 페헤이라에서 유스팀 19세 이하팀 감독을 맡을 때 디오고 조타가 그 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사실 선수로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지도자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 본인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전술적인 면이라든지 훈련 세션을 구성하는 것뿐 아니라 선수들을 더 많이 공감해주고 선수들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선수들은 미디어, 가족, 에이전트, 팬들과 모두 이제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독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게다가 나는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베테랑보다는 조금 이제 감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왔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이 감독으로서 성공하는 과정에는 팀을 장악하고 팀 선수단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면도 커졌다는 것이죠. 이런 전술가용 감독들의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이런 리더십과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면들을 이미 본인이 겪으면서 성공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오고 조타에 대해 얘기했는데 디오고 조타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인성적인 부분, 개성적인 부분이다. 굉장히 뭐 이런 선수들은 나를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한다. 특히 작은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이스들이 조금 이제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 사람으로 대단했기 때문에 인성적으로도 겸손하기 때문에 조타가 성공을 했고 나 역시 이런 조타를 도와주고 싶어서 어린 시절 포르투갈 19세 이하 대표팀 감독에게 직접 디오고 조타에 대한 보고서와 리포트를 만들어서 대표팀에 추천을 했던 자신의 이제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실제로 포르투갈 19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조타를 보러 왔고 대표팀에 뽑았고 그러면서 조타의 커리어가 점점 상승해 갔다. 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디오고 조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인연을 통해서 또 이제 얼마나 이 감독이 대단하냐면 끊임없이 뛰어난 감독들을 직접 만나고 또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배우고 자신의 그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요. 세아브라가 이런 조타와의 인연 때문에 리버풀을 직접 방문해서 또 이제 클롭 감독이라든지 리버풀 코칭 스태프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훈련법도 배우고 또 간 김에 아스널과 맨시티도 방문을 해서 또 과르디올라 감독도 만나보고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도 만나서 축구적인 이제 영감도 얻고 배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브라질, 네덜란드, 스페인을 다니면서 지금 가장 핫한 감독들을 만나서 훈련장도 가보고 많은 이제 배움의 시간을 거뒀다고 하는데 올 시즌 라리가의 돌풍의 팀인 지로나의 미첼 감독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줬던 것은 역시 포르투갈의 많은 이제 무명 선수 출신 감독들의 영웅인 주제 무리뉴 감독이 있는데 본인이 대학생이던 시절에 무리뉴 감독이 포르투에서 막 성공을 하고 있던 그 시절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 많은 포르투갈의 젊은 지도자 지망생들에게 영감을 줬다라고 했는데 정서적으로도 대단했다. 선수들과 감정적인 차이,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이끈다든지 또 언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본인도 배웠다. 그리고 경기적으로는 뭐 무리뉴 감독이 약간 좀 이제 수비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이 세아브라 감독이 시도하는데 본인이 이제 파소스 데 페헤이라의 유소년 팀 감독으로 있을 때 지금 이제 프랑스 무대에 있고 또 한때 토트넘과 연결됐던 전 AS 로마 감독이죠. 파울로 폰세카 감독과 함께 일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1군 감독이 폰세카 감독이고 본인이 유스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때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그 외에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당연히 또 굉장히 천재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그 과르디올라 감독에게서도 많은 거를 배웠고 미켈 아르테타, 브라이튼의 로베토 데체르비 뭐 이런 감독들 여기에 바이엘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까지 이런 감독들을 난 존경한다. 이들 모두 공을 소유하고 우리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의 경기를 보면서도 나도 배우고 있다. 즉 세아브라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성, 감독으로서의 매니지먼트는 무리뉴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전술적인 면은 이런 최신 트렌드에 맞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들에게서 배웠고 또 그러면서도 약팀을 데리고 토너먼트에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실용적인 부분, 효과적인 부분까지 좀 갖췄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을 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전술적, 훈련적 지식을 갖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축구 철학에 대해서 항상 주인공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에스토릴이 약팀이지만 공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기회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요. 공이 없을 때는 강한 압박, 최대한 높은 곳에서 공을 따내려고 한다. 가능한 빠르게 공수 전환을 하고 불가능한다면 공을 지키려고 한다. 벤투 감독과 또 결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이제 실리적인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미 포르투갈에서 성공을 하는 감독이지만 에스토릴과의 계약이 올 시즌까지만 돼 있습니다. 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스토릴을 일부 리그에 잔류시키는 것만으로도 재계약 조건이 발동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에스토릴에서 아주 큰 연봉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단의 예산도 많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올 시즌이 끝나는 대로 다른 팀에 부임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위약금을 물 필요도 없고 큰 연봉으로 유혹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비전과 도전만 제시한다면 세아브라 감독을 설득할 수가 있고 본인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에스토릴
에스토릴은 평균 관중이 3,0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에 대한 투자도 어렵고 선수가 조금 잘하면 바로 이적을 시켜야 되고 높은 성적을 내기도 어려워요. 사실 80년 만에 컵대회 결승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선수들에게 첫 번째 결승전이었다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토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컵대회라든지 리그 경기가 선수들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결국 우리 팀은 선수를 키워서 팔아야 되는 팀이고 감독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하게 되는데, 세아브라 감독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에스토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활약을 통해서 더 높은 팀, 더 명성 있는 팀,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월드컵을 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린 대로 연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인물인데요.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 캐나다 축구협회가 제시 마시 감독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캐나다 축구협회가 접촉하고 있는 감독은 과거에 이제 잉글랜드 무대를 경험했던 레알 마드리드 수석코치 출신의 아이토르 카랑카도 있고, 전 맨유 감독인 올레 군나르 솔샤르도 있고, 이제 여러 인물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오랜 수석코치였던 폴 클레멘 감독도 지금 캐나다와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리뉴 감독과 램파드 감독은 캐나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제시 마시 감독도 과거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만약 이제 캐나다가 제시 마시를 굉장히 원한다면 연봉으로서도 충분히 이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한축구협회와 경쟁이 붙을 경우에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제시 마시 감독이 현재 본인이 이전에 캐리어에서 받아왔던 30억대, 60억대의 연봉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연봉에 있어서 본인이 양보할 의지가 있다. 월드컵이라는 도전,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로 이제 부임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캐나다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시 감독이 1순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과 코칭 스태프에 대한 예산을 좀 할 수 있을까. 코치진도 마시 감독은 조금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치진에게는 어느 정도 좀 보장해줘야 될 액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커리어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분명히 마시 감독이 굉장히 이제 1순위로 볼 수 있는 인물이지만, 세아브라 감독도 그렇다고 해서 나쁜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제적인 경험이라든지 해외 무대의 적응력이라든지 특히 월드컵에 대한 부분들, 마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 대표팀의 수석 코치를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이 있고, 또 이번 월드컵이 미국을 중심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점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마시 감독이 현재로서는 오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세아브라 감독으로 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또 어떻게 협상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 확인된 소식이 있다면 한준TV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미래를 이끌어갈, 또 대표팀의 운명을 좌우할 이 감독 선임의 문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